예, 안녕하십니까. 푸른 하늘입니다. 예,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게. 이게 2020년 5월 18일 기사에 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 5월경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불 지르려던 50대 집행유예였는데 그 이유가 신천지 이만희가 뭐 괴롭힌다라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괴롭힌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듣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대중 없이 그냥 넘어갔었는데, 어제 갑자기 전 신천지 강사가 이게 교회에 누가 불질렀던 사건이 있는데 아느냐고 물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나도 잘 모른다, 크게 관심이 그때 없었던 그 상황이고, 그때 불이 크게 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그 신천지 전 강사가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그래서 기사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괴롭힌다. 교회에 불 지르려던 50대 집행유예 됐고, 이 박정현 기자, 연합뉴스 출처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적었는데, 이거 꼭 연합뉴스 말고라도요, 이 2020년 5월경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더군요. 아마 그것은 시점상으로 2020년 5월 18이면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그 코로나에 감염됐던 31번 환자가 한참 얘기가 많았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기사가 쏟아졌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원 신천지 교회 방화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은 기사들이 뜹니다. 그 중에 일단 연합뉴스 것을 가져왔습니다. 창원 연합뉴스 박정은 기자가 적은 거고요. 창원지법 제2형사부 이정현 부장판사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고 한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징역 1년, 형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지속해서 괴롭힌다라는, 이게 지금 환각, 망상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지속해서 괴롭힌다는 환각, 망상에 시달려 지난해 10월 17일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한 교회에 신발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렸다 입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한 교회라 했는데 이게 마산 신천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이 장판 바닥 및 신발장 문 일부만 태우고 교회 건물까지 옮겨 붙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참 다행스러운 그래도 일이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천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에 불을 지르고 가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교회에 불을 지르고 하는 것은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신천지 그때는 안드레 지파죠. 안드레 지파 신도가 부산의 새학장교회에 불을 질러서 감옥에 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아무튼 이런 교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화를 저질러서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거나 목숨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다행히 이렇게 불을 붙였지만 미수에 그쳤다, 즉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부는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환각, 망상과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증상이 이제 이게 피고인이 이제 그 교회 불질렀던 사람이겠죠.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어제 이렇게 찾아보면서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궁금한 점이 없으세요? 퀘션 마크를 안 던져 보셨어요? 저는 이게 만약에 이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안티인지 바깥인지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인지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사건이 지금 진행된 걸까? 이제 그래서 다른 기사들을 이제 제가 또 찾아봤죠. 여기는 연합뉴스니까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노컷뉴스, 여러분들 뭐 노컷뉴스는 CBS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니까 좀 더 정밀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봤어요. 노컷뉴스를 보니까 여기도 신천지 이만희가 괴롭힌다. 교회 방화 미수 50대 집행유예.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초기에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하고 교회에 불을 질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서 이제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것도 비슷한 얘기죠. 그죠? A씨는 이 총회장이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17일 새벽 창원시 하포구에 있는 교회 신발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비슷비슷하죠. 그죠? 얘기가 지금 그러나 불이 장판 바닥과 신발장 일부만 태우고 교회에 옮겨 붙지 못해 미수에 붙였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얘기할 수 있어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가 작고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도 그죠?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누가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방화를 저질렀는지를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그 뉴스들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이런 내용. 여기서 한 발짝도 더 진척된 내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 생겼어요. 만약에 이게 이 신천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누가 이게 저질렀는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궁금했고 이게 그러니까 노컷뉴스에서조차도 구체적으로 누가 불을 질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없어요. 그냥 50대 A씨 이런 정도. 근데 CBS라든지 이제 노컷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천지하고는 좀 대척점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방화를 저지른 그런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안티인지 바깥인지 이런 사람 됐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신천지를 증오하는 사람들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아마 기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방화범은 표시를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기사들을 제가 다른 그 뉴스 기사들을 다 읽어보니까요. 사실 이 기자들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그죠?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옮겨와서 글을 적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 자체가 뭐 뚜렷하게 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어디를 제가 결국은 찾아보게 됐냐면 법무법인 그 김앤 파트너스 황현정 변호사 블로그 글 여기 이제 이렇게 출처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황현정 변호사가 보니까 자신이 직접 그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황현정 변호사가 적었던 글을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해온 거고요. 출처는 황현정 변호사 블로그에서 가져온 걸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황현정 변호사가 이게 이제 2020년 5월 18일 날 올렸고요. 황현정 변호사가 창원 신천지 교회 방화미수 사건 집행유예 성공 해가지고 변호를 이 황현정 변호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원 신천지교회 방화미수 사건 아까 기사에 나왔던 그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황 변호사는 최근 창원 마산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불을 지른 사람을 변호하여, 그러니까 이거죠. 결국은 아까 방화 사건, 창원 마산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불을 지른 사람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와 관련된 신천지 이슈로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황현정 변호사가 얘기했고요. 제가 월 스크랩을 전체적으로 크게 다 했는데 이걸 다 글씨 크기도 있고 해서 좀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판결문이 있더군요. 여기 보니까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이고 이게 사건 번호가 2019년도 고합, 이게 사건 번호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2019 고합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사건은 코로나가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 판결문을 봤었을 때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의 사건 같습니다. 이 교회 창원 신천지 교회에 불질렀던 이게 창원 그럼 정확하게 창원 마산에 있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질렀던 일반 건조 방화무 미수 사건으로 불질렀던 사건이 2019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되기 2020년 3월쯤에 코로나가 한참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사건이 벌써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의 이제 주소고 나오죠. 변호사가 이제 황현정 변호사고 판결이 선고된 게 2020년 5월 14일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코로나 전에 사건이 이제 판결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했으니까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거죠.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렇게 법정에서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좀 적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이제 아까 피고인이 되겠죠. 창원 마산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의뢰인은 창원 마산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다녔대요. 즉 다시 말해서 신천지 신도였단 소리예요. 신천지 신도. 이 글을 보자면 신천지 교회를 다녔는데 최근 이만희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신천지 교회를 찾아가 불을 질렀다가 체포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결국은 신천지 교회를 다니던 신천지 신도가 신천지 교회를 찾아가서 결국은 불을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체포돼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요 내용이 그 기사에 언론에 난 내용이 이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아하, 내가 이게 궁금했던 내용이 일부 해소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질렀는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CBS라든지 기독 방송 기독교를 주로 다루는 이 CBS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혹시나 이제 안티 신천지라든지 일반인들이 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언급을 안 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 정보들을 충분히 기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조사해보고 하지를 않았고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옮겨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그 방화를 저질렀던 그 의뢰인,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인 걸로 보이니까 아마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창원 마산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다녔단 말은 신천지 신도했단 소리죠. 최근 이만희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 일이며 있었으며 결국 신천지 교회를 찾아가 불을 질렀습니다. 즉 신천지 신도가 신천지 교회에 방화를 저질렀던 사건이죠. 그래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의뢰인이 처음에 이랬대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합의할 생각도 없다.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에 처음 재판에 가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징역형 구형을 받고 자살 시도를 하다 남편에게 발견되어 황 변호사를 찾아오게 됐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충격받았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 구형을 받았다는 건 이미 검사가 징역형을 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됐다. 이 말은 결국 이 방화를 저질렀던 신도가 결국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방화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 기사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남자가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저도 모르게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는데 읽다 보니까 남편에게 발견되어 황 변호사를 찾아왔다는 소리는 결국은 그 자살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신천지 교회에서 불질렀던 신천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결국은 여성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황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상담 후 의뢰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였고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열어 잘못된 재판을 다시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황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천지 교회와 합의를 하였고 결국은 신천지 교회 합의를 하였고 정신의 급성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저는 안 되는 게 신천지 교회 신천지 신도가 이제 그죠 불을 질렀는데 여기 있는 신천지 신도가 불질렀던 방화범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합의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제 합의를 안 해줬 합의할 이게 방화범이 나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이래 버리니까 신천지 교회에서도 합의를 안 해줄라 했겠죠. 그래서 신천지 교회와 이제 그래도 이 황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천지 교회와 어쨌든 합의를 하였고 급성 정신질환 진단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은 황 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친 첫 번째 재판을 다시 열어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재판에서 황 변호사의 변론과 자료를 확인한 재판장님은 의뢰인의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묻고 재판을 또 마쳤습니다. 의뢰인이 그대로 재판을 마쳤다고 하면서 한다면 그대로 재판을 마쳤다는 건 아까 구형을 먼저 검사가 했었을 때 바로 징역형이 됐던 그 형을 마쳤다고 한다면 수사기관도 법원도 의뢰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중범죄라는 이유로 아픈 의뢰인 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죠.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수 있는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그죠? 이 방화범이 지금 의뢰인이 피고인이 이렇게 아픈 상태인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형사 전문가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법원도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황 변호사께서 잘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사건에 더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두려워하지 말고 형사 전문 황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나 형사사건이 있으면 우리 황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성함이 황현정 변호사입니다. 황현정 변호사를 찾아가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아주 놀라운 또 우리 또 이 황 변호사의 어떤 훌륭한 이런 변호를 우리가 칭찬해야 되면 마땅하지만 이제 그 아웃사이드 사이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방화범이 결국은 신천지 신도가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신도가 신천지 교회를 대상으로 방화를 저질렀고 그 이유가 이만희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천지 강사하고 잠시 얘기를 해봤는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한다는데 아무튼 이제 어쨌든 이 피고인이 1년 1년 하고 1년에다가 그 다음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빨리 건강한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렇게 교회에 불이 났었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안티 신천지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이제 신천지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면 신천지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천지일보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고 신천지가 이렇게 핍박받는다라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이 쉬쉬하고 누가 불을 질렀는지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던 이유가 신천지가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갔던 이유가 신천지 신도가 신천지 교회 그 이유도 이만희가 괴롭힌다고 이렇게 불질렀던 사건을 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창피할 겁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쉬쉬하고 넘어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찍을 영상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정말 제가 바쁘다 보니까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는 좀 더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2021년도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푸른 하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